네, 안녕하십니까. 산업인력관리공단의 그 수험자 유의사항 부분을 전기기능장이 수험자 유의사항 부분을 공개 좀 해달라 이렇게 정보 공개 요청을 했는데 거부됐어요. 거부돼가지고 뭐 두 번을 민원을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수험자 유의사항을 지금 입수를 못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이 수험자 유의사항을 제가 만들어서 그 자료들을 확보해서 만들어서 요거를 좀 유추해서 완전히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100%뭐 글자가 막 다 똑같지는 않을 테지만 유추해서 해서 여러분들 보고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며칠 걸려요. 며칠 걸리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요. 그러면 전기기능장 시험하고 이게 거의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뭐 한 98% 이상 똑같기 때문에 이 전기기능사 쪽에 이 전기기능사는 수험자 유의사항을 공개했죠. 근데 전기기능장은 공개를 안 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한마디로. 그죠? 근데 이제 이 전기기능사하고 전기기능장하고 이 수험자 유의사항 부분이 거의 뭐 한 95% 이상, 98% 이상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좀 설명을 좀 해보고 제가 유치해서 요구사항하고 수험자 유의사항을 만들어서 자료를 확보를 해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만들어서 유출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글자나 뭐 조사나 이런 것도 틀릴 거야. 틀리지만 거의 흡사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가실 수 있도록 해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요구사항하고 수험자 유의사항이 뭐 거의 흡사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전기기능사 쪽에 요구사항하고 유의사항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요구사항에 지금 좀 보시면 뭐 특별한 거는 없는데 안전의 유의를 하라. 안전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네요. 그죠? 네, 안전의 유의라. 그리고 또 안전의 유의를 하라. 다치면 안 된다 이 얘기야. 다치면 안 된다. 근데요, 그 우리 그 응시료에 낸 부분에 보험료가 있습니다. 보험료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치면은 그 보험에서 처리를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죠 지금. 그죠? 시험장에서 이렇게 다치잖아. 예를 들어서 파이프 컷 들어갔다가 이게 딱 관을 자르다 손가락을 이렇게 좀 잘라 먹었어. 그러면은 그 처리를 누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산업인력가공단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보험을 들어놔야 돼요. 보험을. 그래가지고 보험을 가지고서 시험장에 다치면은 그 병원비를 지급받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 처리가 싫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안전에 유의하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치면은 다쳐서 그렇게 되잖아요. 이건 불합격인 거야. 합격시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불합격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 이게 이제 손가락이 막 뭐 잘려졌다 막 아니면 반 이상 잘렸다 막 이렇게 하면은 손가락이 완전 잘려지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 손으로 갖다 이렇게 파이프 컷 파이프 자르잖아요. 자르다 보면은 아프기 때문에 그냥 놔버려요. 놔버리다 보니까 뭐 한 3분의 1이나 반 정도까지 잘리진 않아요. 반 잘리면 뭐 뼛속까지 다 들어갔다라는 얘기인데 그 뼈 이 겉에만 이렇게 되고 뭐 잘못하면 신경이 끊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인대가 끊어질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수술을 해야 되잖아. 그거는 산업인력가공단이 보험에서 처리를 합니다. 청구를 해야 됩니다. 네, 산업에 전화해서 청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또 그래서 안전에 유의하라는 말을 좀 이렇게 많이 써놨네. 그리고 또 보면은 이 지급된 재료와 도면에서 요구하는 재료가 서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급된 재료와 도면에서 요구하는 재료가 서로 상이하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럼 뭐가 있을까 이렇게 보면은 8핀 소켓을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8핀 소켓은 이 두 가지 타입이 있죠.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이 있어서 이 구멍이 이렇게 8개가 있습니다. 여기 1, 2, 4, 8, 1, 2, 3, 4,
5, 6, 7, 8이죠? 7, 8인데 얘도 똑같아요. 근데 얘는 이 고리가 달렸어요. 이렇게 고리 채우는 고리. 이렇게 고리가 달렸어요. 고리가 이게 타이머 베이스라고 합니다. 타이머 베이스. 다시 말해서 이걸 더미더 베이스라고 합니다. 베이스라고도 부릅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이렇게 불러요. 이 8핀 소켓을 그렇게 합니다. 소켓 타이머용 뭐 카운터 같은 거 뭐 이렇게 쓰진 않지만 있어요. 타이머 옛날에 카운터도 요것도 더미더 베이스에다 꽂았습니다. 릴레이만 8핀 릴레이만. 근데 얘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타이머는 반드시 이 더미더 베이스 이 소켓에다 꽂아야 되고 요건 릴레이에다 꽂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림하고 약간 다를 수가 있지만 지급된 재료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하라. 이런 것도 바꾸면은 불합격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더미더 베이스 8P짜리로 이렇게 고리 달린 걸로 2개 주죠.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관계도 없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배관 및 기구 배치도에 따라서 배관 및 기구를 배치하시오. 단 제어판을 제어함이라고 가정하면 전선 및 케이블을 접속하시오. 전선관 및 케이블을 접속하시오. 뭐 별 내용도 없네요. 이쪽도 그렇죠. 그리고 전동기의 접속은 생략하고 접속할 수 있게 단자대까지만 배선을 하는데, 자, 우리가 전원을 TB1에다가 주죠. TB1 4P 단자대는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4P 단자대에 이렇게 내선은 이렇게 10cm를 잘라가지고 L1부터 L3, PE라고 하죠. 요거는 갈, 흙, 회, 녹황이죠. 녹황해가지고 10cm 잘라가지고 1cm 벗겨가지고 전원을 집어넣어서 테스트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TB1은. 그런데 이제 TB2나 TB3 같은 경우에는 3는 요건 이제 배관을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배선을 하고 이쪽은 잊지를 말라는 거예요. 단자대까지만 배선을 하고 이쪽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 여기를 배선하지 말라. 배선. 금지야, 금지. 여기 보십시오. 단자대까지만 배선하시오 그랬는데 여기를 배선을 했어요. 이렇게. 배선을 이렇게 했어. 그러면 뭐예요? 여기 배선, 단자대까지만 배선하라고, 단자대까지만 배선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접속을 생략하라고 돼 있죠? 생략했는데 배선했다고 그러면 이거 가지고서도 불합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불합격 시킬 수 있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해야 되지만, 이쪽은 TB2나 TB3는 배선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이거 주의하십시오. 그러니까 TB1만 전원만 넣는 데만 갈, 흙, 회, 녹황 이 4개의 선을 갖다가 색깔별로 잘라가지고 10cm 잘라서 1cm 벗겨서 전원을 연결해서 테스트할 수 있게끔 해놓고 TB2, TB3, 뭐 TB4, TB5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모타 쪽에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전체 배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선하면은 이거는 원래는 감점인데 불합격 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문구 때문에 그래. 이 문구 하나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게 감점 사항인지 불합격 사항인지 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게 감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점 사항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보겠습니다. 자,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공사 방법은 전기 사업 법령에 따른 행정규칙 전기사업 법령에 따른 행정규칙 가로 해놓고서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 KC에 따릅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전기사업법이라는 건 따로 있어요. 따로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전기사업법 뭐 시행규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세히 돼 있고 지금 가로치고 이렇게 했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잘못됐어요. 잘못된 문구예요. 이거는 잘못된 문구야. 기능사라고 그래도 이 라번하고는 잘못된 문구가 왜 잘못됐냐면은 전기사업법 따로 있고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기술 기준과 판단 기준은 이건 별도로 있어요. 별도로 있고 한국전지 설비 규정 KC도 별도로 있는 거예요. 얘하고 이 산지 사업 법령에 따른 행정 규칙 안에 이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로를 치고서 이렇게 한다는 건 이건 잘못된 것이고요. 지금 내선 규정이 빠졌죠. 규정이 이게 빠졌죠. 과거에는 내선 규정대로 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내선 규정이 빠진 이유가 뭐냐면 내선 규정이 지금 만들어지질 않았어요. 만들어져 가지고 나오질 않아요. 대한전기협회에서 안 해요 지금. 그래서 내선 규정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발간이 안 된 걸로 내가 아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래가지고 이 내선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거 지금 뺐는데 내선 규정은요 세 가지로 구성이 돼요. 반드시 지켜야 될 사항, 그리고 또 권고사항, 뭐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종류로 1, 2, 3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키지 않아야 되는 것도 있는데 이 내선 규정을 갖다가 집어넣는 게 좀 문제가 된다 싶어서 아마 뺐는지, 아니면 지금 대한기술인협회에서 지금 발간을 아직 안 했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 내선 규정을 뺐던지, 이래 두 가지 경우 같아요. 두 가지 경우가 전부 다 해당이 될 것 같고요. 내선 규정은 100% 반드시 지키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게 이제 권고 사항이 있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사항이 있고 뭐 세 가지 사항이 있어요. 그렇게 규정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내선 규정은 뭐 법이 아닙니다. 규칙이나 법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걸 그래서 뺀 것 같은데 내가 봐서는. 그래서 그 내선 규정이 빠졌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전기 사업 법령에 따른 행정규칙? 행정규칙이 왜 여기 공사하는데 이게 왜 들어갈까? 난 이해가 안 가네 이게. 그죠? 예. 전기사업법이라면은 자 이렇게 전기사업 내가 보기엔 이 문구를 잘못 썼다고 봐요. 전기사업법 그리고 전기설비기술 기준, 이 기술 기준 내에 판단 기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전기설비 규정 이렇게 돼 있고, 요렇게 요런 것들 등에 따릅니다. 이렇게 고쳐야 된다고. 이 전기사업법령에 따른 행정규칙 안에 이 가로치고서 이런 식으로 이 안에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뭐 한국 전기설비 전기설비 규정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 별도 이렇게 해야지 왜 가로를 쳐가지고 이렇게 하나 좀 이상하다. 이거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잘못 표기를 했다. 내선 규정이 빠졌다라는 거는 좀 그래요. 내선 규정이 빠졌다라는 게 조금 아쉽는데 내선 규정을 집어넣어도 내선 규정이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공고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 규정이 규칙 법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잘못 쓴 부분이다. 이게 가로친 게 이게 잘못됐네. 그지? 이게 가로가 잘못됐네. 가로가. 그지? 행정규칙 이건 빼야 돼. 행정규칙이 아니고 전기사업법 하고 전기설비 기술 기준, 한국 전기설비 기준 요렇게만 해서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건 좀 잘못됐어요. 그리고 요구사항에 보시면은 저 기능장은 PLC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PLC는 이제 단독 접지를 하라고 돼 있어요. 단독 접지. PLC는 단독 접지를 하라고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지? 그 노이즈 발생 방지 하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전선을 꼬는 거예요. 원래 전선을 꼬아서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결. 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 PLC는 원래 단독 접지가 아닙니다. 공용 접지입니다. 공용 접지를 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용 접지라는 건 뭐냐면은 이 제어함이라든가 분전함 뭐 제어함에 이렇게 옆에 이제 동부스가 동부스바가 있어요. 동부스바가 옆으로 설치되어 있고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서 접지를 하는 거예요. 접지를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뭐 3종 접지 뭐 이런 거 다 한다고. 그래도 PLC 같은 경우에 PLC 접지 이렇게 해서 여기다 같이 한다고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것이 바로 이게 이 동부스바에다가 한꺼번에 해서 이렇게 굵은 선이 가서 이렇게 접지를 해주잖아. 이게 공용 접지입니다. 공용 접지입니다. 그래서 PLC는 원래 공용 접지가 가능해요. 가능한데 문제는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이 3종 접지랑 같이 묶잖아.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야. 이렇게 이 단자대에다가 그 접지선 P가 있으면은 접지선 P 뭐 L1, L2, L3 이렇게 나가고 여기 있다 보면 이 접지에다가 3종 접지 이렇게 그 연결을 하고 PLC의 이 접지를 여기랑 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것은 이거는 공용이라고 보지는 않는 거야. 공용이 아니야. 이거는. 같이 이게 P 접지 하나로 쓰는 것이지 이건 공용이 아니야. 공용은 이런 식으로 같이 쓴다고 이걸 가지고 공용 접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마 이게 이렇게 써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 생각은 그래요. 내 생각은 내선 규정에는 PLC가 공용 접지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선 규정에는 여기엔 PLC가 공용 접지라고 되어 있어요. 접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접지라고 되어 있어요. 접지를 하라고 권고합니다. 권고합니다. 그런 내용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 지금 내용의 라번의 이 항에 이 내선 규정이 빠진 것이다. 전에는 내선 규정을 따른다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걸 빼버린 거야. 왜냐면 권고사항이니까. 그래서 이걸 빼버리고 공용 접지라는 말 이런 거 써 있으니까 내선 규정을 완전 빼버리고 PLC를 단독 접지하라. 어디다가 20B 단자대에다가 그 얘기야.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좀 요구사항에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구사항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PLC는 단독 접지, 그리고 전원은 노이즈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선하라. 이렇게 돼 있어. 전선을 꼬아서 연결하는 이런 말은 없어요. 이건 평가를 하는 것이고, 노이즈 발생 방지를 하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이 전선을 꼬아서 연결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선을 꼬아서 연결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사항이 요구사항에 별첨되어 있다. 똑같이 여기 문항에 들어가 있어요. 기능장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조금 여기에 좀 달라졌네, 여기가. 자, 이번에 수험자 유의사항을 보겠습니다. 자, 수험자 유의사항을 고려해 요구사항을 완성하시오. 이 수험자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은 뭐 거의 대부분 다 불합격입니다. 감점사항은 뭐 몇 가지가 안 돼요. 몇 가지가 안 되고 대부분 다 불합격입니다. 불합격이고 감점사항, 그러니까 감점사항보다 불합격사항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감점사항보다 불합격사항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딱 보이는 건 감점사항이 더 많아 보이네, 이 상황이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1번 시험 시작 전 지급된 재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는 감독위원회 승인을 얻어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랬네요. 단 시험 시작 후 파손된 재료는 수험자 부주의에서 파손된 것을 간주되어 추가로 지급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시작되고 나서 재료가 파손됐다 그러면은 그거는 새로 지급받지 못하고요. 파손되었는데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전원을 집어넣어서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감점을 줍니다. 감점 막 2점인가 뭐 얼마를 줘요. 그렇지만 파손돼 가지고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그거는 검사도 안 해줍니다. 이거는 위험하다. 파손돼 가지고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은 큰일 난다.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검사조차 안 해주고 그냥 불합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재료 검사를 이렇게 잘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그래서 시험 때 이제 재료 이상 유무를 잘 확인을 하셔가지고 파손됐는지 그걸 보면 되겠지. 그죠? 예, 그렇게 하시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제어판을 포함한 작업판에서 제반 지수는 미리이고, 전부 다 미리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수 허용 오차는 외관, 전선관 박스, 전원 및 부하측 단자대 등은 플러스 마이너스 30mm, 그리고 제어판 내부는 플러스 마이너스 5mm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외관, 이 배치도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이 부품들은 이 제어판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50mm 이상 벗어나지 마라 이 얘기야. 보시면은 그죠? 아유 그렇게 뭐 어디까지 가는 거야 지금? 30mm 이상 벗어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탈락인가? 아니에요. 감점입니다. 이거 감점 요소예요. 그런데 이거 100mm 이상 또 벗어나면 이건 불합격이야. 뒤에서 써 있습니다. 제어판의 내부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5mm 이내의 허용 오차를 가지면은 그거는 그냥 감점 없이 그냥 통과합니다. 외관도 플러스 마이너스 3cm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 그러면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3cm 왔다 갔다 하면 6cm 폭이잖아. 30mm니까.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30mm 밖에 안 돼. 왜냐면은 네, 이게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60mm 아니 30mm니까 60mm 6cm 폭이 왔다 갔다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30mm예요. 그냥. 왜 그러냐면은 이 배관이 이쪽 좌측으로 마이너스 30mm 우측으로 마이너스 30mm 하면 6cm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냐나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이 센터 중앙 센터를 기준으로 했다고 그러면 여기 가운데 배관이 이거잖아. 얘랑 이렇게 딱 일자잖아.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이렇게 잰다고 이렇게 재가지고 100mm에서 이 100mm에서 30mm를 벗어났냐 저기 그것이지. 이 100mm 그러니까 여기서 100mm 뛰잖아. 여기 100mm 여기 100mm 뛰잖아. 10cm를 뛰잖아. 그럼 100mm가 여긴데 여기서 30mm를 벗어났냐, 여기서 30mm를 벗어났냐지, 여기서 왔다 갔다 막 60mm 범위 내에서, 뭐 허용오차는 60mm지. 여길 기준한다면 그렇지. 그렇죠? 네, 그렇게 되지만, 요게 이제 여기서 100mm를 뜨고 여기서 30mm 플러스, 마이너스 30mm냐, 플러스 30mm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지, 여기서 60mm 벗어난다. 이게 아니야. 여기서 60mm가 벗어난다. 여기서 60mm 벗어난다. 이게 허용오차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길 이렇게 먼저 기준하고 여기서 10cm 되고 여기 이 선에 있어야 되는데 이 배관이 여기서 33cm를 벗어나고 여기 3cm 벗어나면은 그때는 감점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50cm를 벗어나면은 그게 개소가 3군데 이상 되면은 그건 탈락이고요. 100mm를 벗어난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탈락이야. 아셨어요? 그 기준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여기 써 있는 것은 감점 요소입니다. 여기 있는 거. 이건 감점 요소예요. 여기 약간 벗어나는 것들은 감점 요소다.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 위에서 하나 말하는 게 재료가 이제 파손이 되면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걸 파손을 썼는데 안전하게 잘 사용할 수 있으면 감점을 시킨다고 그랬죠. 뭐 2점 정도 감점 시킬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재료가 파손됐는데 이걸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없어. 봐도 이거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돼? 그럼 불합격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재료가 파손된 것에 대해서 감점 처리를 할 수도 있고 또 뭐예요? 불합격 시킬 수도 있고 요거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요것도 지금 여기서 요 허용오차에서 약간 벗어난다고 그러면 그거는 감점 요소예요.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 50mm를 갖다가 벗어났어요. 여기서 50mm를 벗어났다 그러면은 그게 그건 감점 사유가 되죠. 한 군데만 벗어났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50mm 벗어났다 그러면은 감점 사유가 되죠. 그런데 3군데 이상 벗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건 탈락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100mm를 벗어났다 그러면 한 군데만 벗어나도 무조건 탈락이에요.
그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단 치수는 도면에 표시된 사항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 부품의 중심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품을 기준으로 중심.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어판의 센터선에서 이 가운데 요 배관이 나가고 여기서 여기 얼마큼 떨어지고 여기서 얼마큼 떨어지고 이렇게 다 치수가 있잖아. 여기 이게 중심선이 되는 거지. 기준하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30mm 왔다 갔다 그 범위 내에서 허용을 하고 30mm를 벗어나면은 50mm 이하까지는 감점 처리를 하고 50mm를 벗어났다 그러면 초과죠. 50mm를 벗어났다 그러면은 그것도 감점인데 세 군데 이상 벗어나면 탈락. 그리고 100mm를 벗어나면은 탈락이라 이게. 100mm는 한 군데만 벗어나도 탈락인 거예요. 설명 참 어렵다. 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다음에 3번. 전선관의 수직과 수평을 맞추어 작업을 하고 전선관의 국률 반지름은 전선관 안지름의 6배 이상 8배 이하로 작업해야 합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자, 곡률 반지름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16mm 배관이 있습니다. 16mm 배관이 있다고 그러면은, 원래는 그 PE 배관이나 스틸 배관 같은 경우에는 이 16, 22, 28, 36, 40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우리 16mm를 사용하거든. 16mm 사용하면은 이것은 안찌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호칭을 붙이는 거예요. 원래 안찌름으로 이제 안찌름 치수를 가지고서 16mm 배관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래 이 16mm 배관이라고 그러면 안찌름이거든. 이 내경이거든. 이렇게 16mm가 이렇게 있으면 이 내경을 말하는 것이거든. 근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는 16mm 배관이라고 해도 실제 피관 이렇게 재보면요, 15.1mm 또는 15.2mm, 15.3mm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럼 15.2mm로 밖에 안 되더라고. 그럼 이거를 이거에 이제 안찌름의 6배 이상이면은 봐봐요. 15.2 곱하기 6이라고 하면은 얼마가 되냐면은 91.2가 됩니다. 91.2. 그러면 91.2에 요거의 6배 6배를 하면 91.2를 반지름으로 해가지고 이 원을 그래요. 원을 이렇게 그래요. 원을 그리면은 배관이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배관이 되는 게 이게 바로 곡률 반지름이라는 거예요. 이게 곡률 반지름. 곡률 반지름이라는 거예요. 이 배관이 이렇게 이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이걸 따라서 배관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게 6배란 말이야. 이게 6배죠. 6배면은 8배면 어떻게 되냐? 15.2 곱하기 제가 계산해 볼게요. 15.2 곱하기 8을 해주면은 얼마가 되냐면은 121.6mm예요. 121.6mm면 이거보다 커지죠. 이게 121.6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를 원으로 그리면 이렇게 엄청 커져지잖아. 그러면은 얘가 이제 이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해주니까 더 스무스해지지. 좀 이상하게 표현되는데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이게 좀 잘못 그렸는데 여기가 이게 스무스해진다고 이렇게 정말. 그러니까 이 원을 이렇게 그리면 이게 막 이렇게 엄청 커진다고. 이렇게 커져가지고 더 커지니까 이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배관을 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 얘가 이제 이게 이렇게 더 커지지 반경이. 그지? 이거 이해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배관을 해서 이렇게 눈으로 보고서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곡률 반지름의 전선관 반지름의 6배 이상 8배 이하로 돼 있단 말이야. 8배 이하로 돼 있으니까 요 범위 내에서 해주면 되고, 그걸 벗어나면 어떻게 되냐? 더 많이 구부리거나 이렇게 바샥 구부려. 바샥. 그러니까 6D가 안 돼. 6D가 안 돼가지고 바샥 구부려. 6D 미만이 되거나,
또는 뭐 더 스무스 해가지고 막 그냥 스무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이게 스무스 해가지고 요게 뭐 뭐요 8D 초과야 초과 곡률 반주 초과 돼가지고 막 더 스무스해졌어. 어? 예, 그랬으면 이거는 뭐 노마를 안 잡은 것처럼 그냥 대충 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6D 미만이나 8D 초과는 감점 처리를 합니다. 감점 탈락 아닙니다. 감점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감점 처리, 감점 요소예요. 감점 요소. 여기 이상하게 감점부터 딱 보이네. 응? 희한하네. 감점이에요. 자, 그래서 감점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자, 4번에 보시면, 기구 컨트롤 박스, 팔각 박스, 제어판, 단자대와 전선관 및 케이블을 접속되는 부분에서 가까운 곳 300mm 이하에, 이거는 뭐냐, 이게.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문구가 오류가 많네. 우리가 지금 기능사 왜 안 고치나 얘네들 안 고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네. 이거 잘못됐죠? 잘못됐어요. 컨트롤 박스, 그 다음에 팔각 박스, 제어판, 단자대와 전선관 및 케이블이 접속되는 부분에 가까운 곳에 이게 300mm가 아니고 150mm입니다. 150mm 이하에 새들을 설치하고 전선관 및 케이블이 작업판에서 뜨지 않도록 새들을 적절히 배치하여 튼튼하게 고정합니다. 그런데 300mm 이하라고 하면요, 이게 저기 케이블이 작업판에서 뜨거나 막 떠버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150mm 이하입니다. 얘네 잘못 적었습니다. 잘못 적었어요. 이거는 오류입니다. 오류를 보면 오류. 오류를 보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또 굴곡부가 없는 배관에서 기구와 기구 끝단 사이의 치수가 400mm 미만이면은 새들 일개도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새로운 규정이네요. 새로운 규정인데 400mm 하면 하나로도 가능하다 그랬는데 이게 규정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이게 아니고요. 이게 300mm로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00mm. 예, 요것도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요 그림은 또 잘못됐습니다. 요건 단자되기 때문에 여기다 하나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3cm 미만에 3cm 미만에다가 새들이 하나 더 필요하니까 요거 잘못 그린 겁니다. 요것도 오류. 왜 이렇게 오류가 많지 이거? 이게 좀 문제가 많다. 그리고 요게 300mm로 해야 됩니다. 300mm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팔각 박스 같은 경우에 팔각 조인트 박스로 표현이 됐죠.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이제 그 컨트롤 박스 있고 이렇게 가요. 그럼 이 제어판이고. 그럼 여기와 지금 여기 사이를 이게 그려놓은 건데, 그런데 이게 보면은 여기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돼 있고 여기서 15mm야, 150mm야, 150mm 하니까 여기 가운데 하나만 박으면 돼. 하나만 박으면 돼. 그래서 이게 삽입이 되나? 잠깐만. 제가 한번 자로 한번 재볼게요. 지금 재로 재봐야 되겠다. 자꾸 생각이 안 난다. 잠깐만 재볼게요. 박스가 14, 14, 여기서 5cm 빼면 맞다. 그래서 이게 400이 아니야. 300으로 고쳐야 돼. 그래서 이게 여기 가운데 하나만 막히면 되거든요.
400mm면은 좀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400mm일 땐 여기처럼 400mm라고 하면 여기가 400일 경우에는 여기서 요 끝에가 여기서 150mm 이하에다가 하나를 박고 또 여기서 여기 끝에 150mm 박으니까 두 개가 돼야 돼. 그래야지 이쪽에 그 제어함이 있고 여기 이제 이 그 뭐죠? 그 P 커넥터나 CD 커넥터를 이렇게 태우잖아. 이렇게 태우잖아. 그죠? 이렇게 태우고 여기서 150mm 이하의 세대를 하나 박는다고 이렇게 박아야 된다고. 그지? 이렇게 되니까 여기하고 여기 맞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150mm 이하에다가 하나 박고 여기도 150mm 이하에다 하나 박으니까 400mm일 때 300mm일 때는 요게 이제 여기서 여기 끝에가 이제 5cm가 위로 가니까 이게 실제는 여기서 여기가 300이라고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는 250mm 밖에 안 돼. 그러니까 하나만 박아도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런 거라고. 이 조인트 박스인 아울렛 박스, 이 팔각 아울렛 박스가 이 센터에서 5cm 위로 간다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300이면은 지금 재보니까 5cm라고. 5cm니까 여기서 여기는 250이니까 25cm니까 250mm 225cm니까 가운데 하나만 박으면 되지. 15cm야 15cm야 에다 하나 박으니까 가운데만 하나만 박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딱 나오는 것이니까 지금 제 설명대로 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틀린 데가 여기 틀렸고 여기 틀렸고 지금 여기 틀렸죠. 요거 하나 있어야 돼. 여기 새들. 왜냐면 이게 단자되잖아. 이게 사피 단자되잖아. 단자되면은 요 끝에서 여기까지 3cm, 요 3cm 자리, 배관 끝에서 3cm 자리에다가 새들을 하나 더 박아야 되고요. 지금 여기도 요게 300mm 미만일 때는 미만이잖아. 미만이면 요 가운데 하나만 박아도 된다고. 이게. 우리는 주로 이제 팔각 아울렛 박스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팔각 아울렛 박스하고 이 저기 컨트롤 박스가 있고 요 사이 요 하나지. 여기가 300mm 미만일 때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해가 하십니까? 자,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 여기도 단자되잖아. 지금 이거 뭐예요? 이 덕트인가? 아니잖아. 이거 배관이 이렇게 다를 리가 없잖아. 우리는 16mm 배관만 쓰기 때문에 이런 건 없어요. 없다. 여기 없다. 16 이런 거 삭제를 해야 돼. 삭제해야 되고 요것도 삭제해야 되고 그죠? 삭제해야 되고 여기 배관 여기 하나 있어야 되죠. 새도 있어야 되고 여기 3cm 30mm 띄워야 됩니다. 여기는 이거 위치가 좀 그렇다. 이게 150 여기도 150이고요. 여기는 30mm에요, 30mm. 이게 그림이 너무 잘못됐다, 내가 봐도.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이거 완전 엉터리네. 이거 4번은 엉터리네. 이거 고쳐줘야 됩니다. 잘못됐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십시오. 근데 이거 참 곤란하네요. 그죠? 네, 이게 좀 곤란하네. 왜 기능사 이거 안 바꾸고 있지? 선생님들 왜 안 하고 계신 겁니까, 이거? 응? 이유를 좀 모르겠다. 선생님들이 나서 주셔서 이런 것들 빨리 고쳐질 수 있도록 하세요. 이거 잘못됐잖아. 봐봐. 참 이렇게 엉터리를 평가하면 어떻게 하겠어. 자, 이렇게 해서 4번은 좀 엉터리가 많은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5번 감독관들도 그렇게 하세요. 자, 5번 컨트롤 박스, 팔각 박스 제어판과 전선관 및 케이블이 접속되는 부분에 전선관 및 케이블용 커넥터를 사용하고 제어판의 전선관 및 케이블용 커넥터를 5mm 정도 올리고 새들로 고정해야 됩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어판에다가 배관을 이렇게 했을 때 요 커넥터를 끼죠. 커넥터를 낄 때 요 커넥터가 5mm 정도 이렇게 위로 제어판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 이 얘기야.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 만약에 이게 밑으로 내려갔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감점 요소입니다. 감점 사항입니다. 감점 이상이 맞네.
이건 또 무슨 얘기야? 단자대와 이거 맞죠? 단자대와 전선관이 접속되는 부분에 전선관 커넥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아유 골치 아프네. 지금 여기 말하는 거예요. 여기 단자대 여기다가 이제 커넥터를 끼우면은 안 된다. 금지합니다. 이렇게 놨으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탈락입니다. 탈락. 불합격 요소에 불합격. 이래 남네. 여기다 낀다고 해가지고 뭐 기능을 못 사용하는 것도 아닌데 참 이런 것들을 했네요. 그죠? 이것 때문에 탈락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 끼면 이런 데다가 곤란하네요. 그러니까 여기다 끼우지 마십시오. 여기다 끼우면 안 된다라고 명시를 해버렸네. 이러니 곤란하지. 근데 여기다가 커넥터를 끼운다고 해도 솔직히 말해서 여기다 커넥터 끼운다고 해서요. 여기 끼우잖아요. 끼운다고 해서 못 사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기능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걸 꼈다고 해서 탈락을 시키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문제가 많다. 이런 거는 좀 삭제가 되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제가 봐서는 이거 좀 여기다 끼우면은 아마 선생님도 그러실 거예요. 검사하시는 분들 이럴 거예요. 저거 기능사도 안 해봤나? 어떻게 저기다 저 P 커넥터나 뭐 CD 커넥터를 꽂을까? 말이 안 된다. 그럴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서 막 이런 문구를 집어넣은 것인데,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또 반대쪽으로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은, 재료를 더 써가지고 여기다 끼웠는데, 그걸 가지고 못 사용하는 것도 아닌데, 왜 불합격을 시키냐, 이 얘기야. 감점 요소면 모를까. 그렇잖아. 재료를 필요 없이 더 썼기 때문에, 그건 감점 요소지. 그걸 가지고 불합격을 시키면 되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여기를 안 끼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는. 이게 안 끼우는 게 당연해 보여요. 그렇지만 반대쪽으로 입장을 생각해 봐도 여기 끼운다고 해도 그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점만 시키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거 삭제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앞으로 좀 삭제 좀 됐으면 좋겠는데 시험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지 지금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거 끼우면 안 돼. 지금 환장하면서. 자, 6번 컨트롤 박스에 사용하지 않는 홀에 홀마개를 설치합니다. 근데 컨트롤 박스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좋겠네. 지금 자 컨트롤 박스는요. 이거는 완전 삭제돼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 삭제. 왜 그러냐면 컨트롤 박스는 예를 들어서 3구라고 하면 구멍이 여기 3개 뚫려 있죠. 그리고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봤을 때, 자, 요 밑에 하나 뚫려 있죠. 여기도 뚫려 있죠. 그럼 여기 구멍을 이렇게 사용한다고 쳐봐. 요 2개 이제 버튼을 사용했다고 쳐봐. 요거 아니면 막으라는 얘기야. 이건 막으라는 얘기고 이쪽 막고 여기는 이제 배관돼 있으니까 이렇게 쓰고. 그러면 요 2군데를 막아야 된다는 얘기야. 막은. 근데 이거 막는 거 홀 구멍, 홀마개 줍니까? 안 줘요. 홀마개도 주지 않아요. 마개를 주지 않는데 무슨 컨트롤 박스로, 이거를, 이거 하라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냥 이거 안 사용하면 이 부분 있잖아. 이 부분 안 껴놓고 그냥 남겨놓으면 되는 거야. 이 부분은. 여기는 연결해야 되니까. 그죠? 커넥터로 연결해야 되니까. 그런 것이지. 여기를 홀마개로 이렇게 막으라는 거야? 네? 없잖아. 이 홀마개를 지급을 안 해요. 안 해요.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런 거는 안 한다. 이 문구는 이거 사라져야 될 거야. 여기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문제 심각하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소켓 페이스에 채점용 기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작업합니다. 이건 맞죠? 그러니까 소켓 사이에 제어판의 소켓 사이에 일정 간격을 벌려야 됩니다. MC 같은 경우에는 사이사이 한 5mm 정도 벌려놔야 됩니다. 전부 다 균등하게 띄워라 이게. 그래서 개전기를 못 꽂으면 테스트 안 해줍니다. 응?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안 했다. 제어판 내 기구는 기구 배치도와 같이 균형 있게 배치를 하고 흔들림이 없도록 고정을 합니다. 자, 흔들림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건 감점 사항이에요. 감점 사항이에요.
약간의 흔들림이 있다고 그래도 이걸 탈락시키는 건 아니죠. 사용을 온전히 할 수 있잖아. 그죠? 흔들림이 있다. 그럼 기구가 약간 흔들린다. 조금 약간 덜렁덜렁한다. 그러면 감점 요소지. 이게 푹 하고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 그거는 탈락이 돼도 흔들려 있어도 고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감점 요소가 됩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건 8번 아까 했고요. 9번. 제어판 배선은 미관을 고려하여 전면에 노출 배선, 수평 수직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 수평 수직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배선을 이 제어판 할 때 이 대각으로 배선하는 거 없어. 그냥 반듯하게, 예? 수평 이렇게 배선을 이렇게 하잖아. 그지?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렇게 소켓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 대각으로 이게 배선하는 건 없다 얘기야. 그리고 또 소켓과 소켓 사이에 이게 소켓이 있어요. 소켓, 8핀 소켓이나 뭐 이런 소켓들 있잖아요. 소켓 사이에 이렇게 중간에 가는 배선 없어요. 이 바깥으로 다 돌려야 되는 거야. 그 얘기는 안 써놨네. 그 얘기는 안 써놨고, 전선에 흐트러짐 등이 없도록 케이블 타이를 균형 있게 배선합니다. 케이블 타이 등을 이용해서 고정을 한다. 균형 있게 아니고 고정. 해야 합니다. 고정이라는 말을 좀 이상하게 썼다. 그지? 이제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서 고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인데, 이 케이블 타이 때문에 탈락을 시켰어요. 케이블 타이를 이 제어판에 안 묶잖아요. 안 묶으면 안 됩니다. 안 되면 케이블 타이를 안 하면 그냥 막 무조건 불합격 시켰다고. 케이블 타이를 어떻게 묶냐면 여기 이렇게 묶고, 여기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총 10개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점수를 다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단, 제어판 배선 시 기구와 기구 사이에 배선을 금지합니다. 이건 뭐냐면 소켓과 소켓 사이에 배선을 금지하라. 아까 그 얘기입니다. 10번. 주회로는 2.5 스키야. 전선. 보조회로는 1.5 스키야. 전선. 황색을 사용하고, 주회로 전선의 색상은 L화는 갈색, L2는 흑색, L3는 회색을 사용합니다. 보호도체 P이죠. 요즘 보호도체를 접지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P2라고 써야 됩니다. 잘못된 게 맞네. 그죠? 접지. 자, 이거는 참 무식한 얘기인데, 정말 무식한 얘기인데, 보호도체하고 보호도체를 우리가 P라고 부르죠. 자, 접지선 또는 접지도체, 선이라고, 보호선이라고 나오고 접지선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라고 하는데, 보호선과 접지도체, 보호도체와 접지도체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보호도체는 자, 접지 부스바가 있어요. 부스바가 어디 있죠? 접지함에 있잖아. 접지함에 있어. 수변전실에 있어. 그러면 건물 전체에 접지선들이 와가지고 여기에 다 연결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선이, 굵은 선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땅 파고서 접지를 하잖아. 그럼 이게 뭐야, 이게 접지선이야. 접지도체이자 접지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선들은 뭐예요? 이게 보호도체인 거예요, 보호도체. 도체, P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11번에 보호도체하고 가로치고 접지 뭐 어쩌고 했는데, 이건 빼버려야지. 좀 무식한 얘기네, 정말. 무식하네. 이 출제하는 사람이 무식해가지고 이런 것은 그냥 영어로 P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P. 보호도체 P 가로 열고 P 회로는 2.5 스키야. 녹색, 황색 전선으로 배선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 이거는 좀 잘못됐다. 내가 봐도. 그지? 무식한 얘기다. 자, 그렇죠? 여러분들요. 좀 잘 내봐요. 자꾸 그러지 말고. 자, 12번. 머리 아프네. 나 기능사까지 나 손 안 댈라고 그랬어. 나 기능사까지 나 하고 싶지도 않아요. 나 걔네들 기능사 알아서 하시오 그랬는데, 기능장 우리 수험자 유의사항 안 준대. 나 2번이나 민원했는데 이 담당자가 안 준대. 안 된대야. 기능사는 그러면 이렇게 주면서 왜 기능장을 안 해주냐 얘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구 수정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고치라고 또 민원을 해서 올려주면 그대로 고치면 고쳐서 보면 되잖아. 근데 걔네들이 안 하면 안 준다라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해, 우리는? 아씨 열받으니까 그냥 기능사 가지고서 이제 또 뭐가 또 얘기를 해보는 거지. 그러면 보니까 지금 뜯어 고칠 데가 한 군데가 아니네, 기능사도. 자,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12번. 자, 퓨즈홀더 1차 즉 주회로 각각 2.5 스키아 갈 회색 전선을 사용하고, 그러니까 퓨즈홀더가 2P잖아. 2P니까 L1하고 L3 연결하니까 갈색하고 회색 연결하는 거야. 퓨즈홀더 2차 보조회로 1.5 스키아 황색 전선을 사용하고, 퓨즈홀더에는 퓨즈를 끼워 놓아야 됩니다. 자, 퓨즈를 끼워 놔야 됩니다. 퓨즈를 지급을 해요, 4개를. 그런데 이 퓨즈를 끼울 때도 반드시 주의할 게 뭐냐면은 이 퓨즈가 끊어진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삑삑이로 검사를 해가지고 아 이거 도통하는구나 해가 확인한 다음에 퓨즈를 끼우고요. 또 중요한 게 여기 안 쏘는 게 있어요. 안 쏘는 게 퓨즈홀더 뚜껑 닫아야 돼. 안전을 위해서 퓨즈홀더 뚜껑을 닫아라. 퓨즈홀더 뚜껑을 반드시 닫아. 아, 닫는다 이렇게 써 있어야지. 그래서 잘못됐네. 그런 것들 끼워 넣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퓨즈홀더 뚜껑 안 닫으면 불합격 시켜요. 안전에 문제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퓨즈홀더 뚜껑 닫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3번. 케이블의 색상이 주회로 색상과 상이한 경우 감독위원이 지정한 색상으로 대체합니다. 이게 뭔 내용이야? 13번? 나 이건 진짜 모르겠다. 이게 뭔 내용이야? 케이블의 색상이 주회로 색상과 상이한 경우? 이게 뭔 얘기야? 주회로 색상, 갈, 흑, 회 주지 않습니까? L1, L2, L3. 근데 그 다른 색상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겠네. 그러니까 시험장이 전국에 이제 있는데 이 주회로 색상을 갖다 갈, 흑, 회로 줘야 되는데 이게 빨간색이 하나 들어왔어. 갈색 대신에. 그러면은 갈색 대신에 빨간색을 사용해야 된다 이 얘기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게 만들어졌을 때 당시에 이제 그 원래 흑적 청 선이 들어왔 그걸로 시험을 봤다가 갈, 흑, 회로 교체해서 봤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험장에 갈색이나 흑색이나 회색 중에서 이제 갈색이나 회색 중에서 이제 색상이 안 들어올 수가 있잖아. 그러면 다른 색상으로 대체해서 한다. 그런 얘기네요. 그리고 단, 보호도체. 이 접지라는 말 빼야 된다고 그랬죠. 접지가 아니라고. 왜 이렇게 무식한 소리를 할까. 그래서 보호도체는 그대로 그냥 그 녹황으로 갖다가 계속 해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리고 또 보면은 좀 문제가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IC 규정에는요, 규정의 보호선 P는요, 황록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황록선이라고 부릅니다. 황색 바탕에 녹색 줄이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녹색 줄이 얇게 가 있고요. 여기는 황색 바탕이에요. 황이에요. 황. 그런데 이 KC 규정에서는 이 P선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녹황이라고 불러요. 이상하게 녹황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좀 고쳐야 되지 않나. 이 황록으로 고쳐야 되지 않나. 이 IC 규정대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녹황이라서 지금 보면은 녹색 바탕에 황색 줄이 이렇게 가 있어요. 녹. 봐봐. 황 바탕에 녹색 줄이 얇게 가 있는 거랑 녹색 바탕에다 황색 줄이 얇게 가 있는 이거 차이가 좀 있잖아. 봐봐. 그지? 얘하고 또 반대로 이렇게 쓰잖아. 그러면서 무슨 국제 규정을 따르냐 이 얘기야. 국제 규정을 따르지 않잖아. 그런 것만 봐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은 요렇게 바뀌어야 된다. 지금 우리 녹황이라고 자꾸 그러잖아. 근데
그 한국전기 설비 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 녹황이라고. 근데 이걸 황록이라고 좀 바꿨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제 규정은 황록으로 돼 있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이거. 그래가지고, 피선이 이 황색 바탕에 녹색 줄이 얇게 가 있어. 그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 요런 것들은 검토를 해보고, 그 한국전기 설비 규정, KC 규정을 바꿔야 된다라는 걸 갖다가 해서 한국전기 설비 규정, KC 규정을 바꾸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도 바꿔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뭐 좀 말씀드리고 주장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라고 그래요. 응? 자, 다음에 그래서 만약에 다른 색상이 주어지면은 그 갈흑회선 중에서 다른 색상이 이제 수급이 안 돼가지고 다른 색상이 주어졌다 그러면 그 다른 색상을 대체해서 시험을 봐야 된다 그 얘기야. 별거 아니야. 자, 14번 단자대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 나사를 견고하게 조입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줘야 돼. 나사 조임 불량. 그럼 나사가 이제 완전히 조이지 않고 이제 헐렁헐렁 한다라는 얘기예요. 피복이 제거된 나사가 제거된 선을 갖다가 이제 나선은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나선이라는 건요. 나선은 피복 자체가 없는 겁니다. 없는 선이에요. 그런데 피복을 제거했다고 해서 피복을 제거한 선을 가지고서 나선이라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어? 피복을 제거한 부분에 동부분이 2mm 이상 보이거나 이런 식으로 고쳐야지 피복이 제거된 나선이라고 한다라는 건 좀 그런데 그죠? 피복을 제거한 선을 갖다가 나선이라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피복을 전체를 제거한 것도 아니고 끄트머리 조금 제거한 것인데 그걸 나선이라고 부릅니까? 아니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나선은 아예 피복 자체가 없습니다. 피복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잘못이 있습니다. 이 나선이란 말을 하지 말고 피복이 제거된 부분의 동 부분이 2mm 이상 보이거나 이렇게 바꿔야 되겠지. 피복이 단자에 물린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감점사항입니다. 감점사항. 이 피복이 약간 물려도 동작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꽉 물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동작은 테스트 해줍니다. 그렇지만 단자에 물린 경우, 피복이 단자에 물린 경우, 그 저렴 부분이, 그 피복이. 그리고 또 2mm 이상 그 동부분이 보여. 피복 제거한 동부분이 나사에 보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는 감점 처리입니다. 이건 감점 처리고요. 자, 한 단자에 전선 세 가닥 이상이 접속하는 걸 금지합니다. 이건 불합격 사항입니다. 불합격. 이거는 뭐냐면은 이 단자에 이렇게 단자 있잖아. 단자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 단자에 전선이 3개가 들어가. 3개 들어가면 이건 불합격입니다. 불합격. 안 됩니다. 2가닥만 딱 들어가야 됩니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15번. 아유, 할 거 엄청나게 많네. 오늘 수업 이걸로 끝내야 되겠다. 자, 15번. 전원과 부하, 전동기 측 단자대, 리밋 스위치의 단자대, 플러트레스 스위치의 단자대는 가로인 경우 왼쪽부터 세로인 경우부터 각각 L1, L2, P의 순서. 그 다음에 X, Y, Z, V, 이게 U가 빠졌네. 여기 U가. 여기 봐봐. U자 하나 빠졌죠. 여기 앞에 U자 빠졌어. U, V, W, X, Y, Z, P, E 순. 그죠? 이거 빠졌네. LS1, LS2의 순서. 그 다음에 E1, E2, E3의 순서. E1, E2, E3가 이게 뭐예요, 이게? E1, E2, E3 이건 뭐냐면은 접지가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은 플로트레스 FLS 플로트레스의 그 센서 번호입니다. 센서 선 번호가 E1, E2, E3라고 부릅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접지가 아니야, 이거. 보호도체가 아니야, 보호도체. 보호도체 P가 아닙니다. 이건 이완이 순으로 결선한다, 얘기야. 아셨죠? 아셨죠? 그래서, 자, 이렇게 가로로 나와 있을 때는, 여기에 이제, L1, L2, L3, P 순. 그리고 U, V, W, P. 이렇게, 또는 X, Y, Z고, Z 부분에 요 부분은, 뭡니까? 공단자야, 공단자, 스페아. 공단자야 돼, 이거는. 이거, 여기 접지선 연결하면 불합격입니다. 아셨죠? 요 X, Y, Z의 요 부분. 우리 공개도면 3번하고 4번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하지만, 세로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여기가 L1, L2, L3, PE, 이 순이라는 거예요. U, V, W, PE가 되고, X, Y, Z, 여기는 공단자, 여기는 스페아가 된다는 거지. 그죠? 이렇게 세로로 됐으니 이 순이 돼야 된다는 게 항상. 가로로 됐으니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보시면은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빼야 된다. 왜냐면 이거는 도면에 LS2, LS1이라고 이렇게 그 제함에 이렇게 셀렉터 스위치를 이렇게 주어진다 그러면은 얘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잘못됐네. 이것도 오타는. 아우, 왜 이렇게 틀린 데가 너무 많아. 전기 기능상 완전히 막 엉터리다, 엉터리. 막 순전히 엉터리다. 그죠? 예, 요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요거 E1, E2, E3 3P 단자에 해당하는데 이렇게 선 빼놓죠. 이렇게 길게 E1, E2, E3 해가지고 얘는 선을 빼놔야 됩니다. 이렇게 배관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연결했으면은 요 E1, E2, E3 길이가 E3가 가장 깁니다. 예? 요게 뭐 10cm, 뭐 8cm, 6cm 이런 식으로 길이가 틀려. 이건 선을 빼놔야 됩니다. TV1처럼. TV1. 얘는 황색 선을 빼놓습니다. 황색 선 빼놓고요. 한번 색깔이 주어진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지금은 황색 선으로 다 빼놓고요. TV1은 갈흑회, 녹황. 그죠? 예, L1, L2, L3, 그 다음 P 선. 그거 10cm 잘라서 1cm 벗겨놓고, 얘도 요거는 6cm, 8cm, 10cm가 1cm 다 까놓습니다. 이렇게. 끝부분. 테스트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고, 만약 세로로 했을 때는 E1, E2, E3.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1cm 잘라서 까서 해놓고. 그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자, 제 설명 들어보니까 참 배울 거 참 많을 겁니다. 감독관들이나 다른 사람들, 그 출제자, 지금 엉망으로 이렇게 출제를 낸 사람도 많이 배워야 될 것 같다네. 그죠? 고치세요. 제발 좀 고쳐봐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또 16번. 배선 점검은 회로 시험기 또는 벨 시험기만 가지고 확인할 수 있고, 전원을 투입한 동작 시험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회로 시험기라고 하면은 이제 멀티 테스터를 말합니다. 멀티 테스터. 그래서 볼트, 암페어, 오음을 재는 거로 하는데, 요게 이제 디지털이 있고 아날로그가 있습니다. 아날로그 바늘로 되어 있는 거고, 디지털은 숫자로 이렇게. 우리 디지털을 많이 사용하죠. 벨 시험기, 삑삑이에요. 일명 삑삑이고요. 자, 그런데 이 벨 시험기에다가 램프를 다른 거, LED를 다른 거 안 됩니다. 벨 시험기잖아, 벨. 벨만 듣고 하라는 거야, 아마대로. 좀 형평성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죠? 시험이.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앞으로 이거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 회로 시험기 해놓고 가로치고 V, A, 오음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해놓고, 그러니까 멀티 테스트기 사용 안 하는 거지. 벨 시험기 또는 이제 LED 달려있는 램프 시험기 램프 시험기 자체는 허용이 안 된다. 근데 그러니까 불을 켜지 말라는 거야. 불을 환장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이 벨 시험기를 개조해가지고 램프 막 불 들어오게 그러면 안 돼. 아주 까다로워. 어떤 사람은요 또 이 벨 테스트기를 갖다가 막 손을 여러 개 해가지고 여러 군데 해가지고 램프 나게 램프 불 들어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개조를 해놔. 안 돼. 이거 안 된다는 거요. 환장해. 벨 시험기만 가지고 하라는 거야. 환장해.
아셨죠? 좀 주의하셔요. 램프 이거 LED 램프 좀 달지 말라 얘기요. 골 때려요. 막 삑삑삑 거려가지고 시끄러 죽겠네. 그러니까 벨테스타 벨 시험기는요 소리 큰 거 가져가세요. 옆에서 삑삑거리면 난 더 크게 하면 되는 거예요. 환장해 진짜. 좀 문제 좀 있죠. 그죠? LED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시험 조용하게 볼 수 있고 얼마나 좋아 서로. 그죠? LED로 이렇게 딱딱딱 찍으면 불 들어오게끔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허용하게 하면 좋은데 이거 허용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좀 주의해요. 그 벨테스타에 개조하는 사람 있잖아. 그 램프 불 들어오게 하는 것만큼은 이거 개조하면 안 돼. 좀 주의하라고. 왜? 벨 시험기니까 벨. 불 들어오면 절대 안 돼. 그 동작 테스트 하는 거라고 본다니까. 환장이야. 불 들어왔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버려. 그러니 골 때리지 한마디로. 그런 점에서 절대로 개조하지 마세요. 아유 이렇게 한참 남았다. 또 지금 1시간 넘게 했는 것 같은데 계속 하겠습니다. 뭐 끝내야지. 어떻게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아휴 이거 설명하려면 이제 도대체 몇 시간 설명해야 된다 진짜. 자 17번 전원식 단자되는 동작 시험을 할 수 있도록 전원선 색상에 맞춰서 100mm 정도 인출하고 피복은 전선 끝에서 약 10mm 정도 벗겨줍니다. 이건 아까 했었죠. TB1 단자대 LNLTS3P 해가지고 10cm 정도 갈, 흑, 회, 녹황선을 갖다가 잘라서 1cm 정도 벗겨서 연결을 해둬라 얘기야. 그 색상 틀리면 안 돼요. 그 색상 구별해가지고 LNLTS3P 해가지고 테스트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해줘야 될 게 뭐예요? FLS의 센서선 E1, E2, E3도 선을 황색 선을 잘라가지고 해주기도 합니다. 그거는 그 문제가 나왔을 때 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은 그게 없어. 기능자가 없어. 지금 문제가 공개 도면에. 자 18번 전자접촉기 타이머, 릴레이 등의 소켓 베이스의 방향은 기구의 내부 결선도 및 구성도를 참고하여 홈이 아래로 향하도록 배치하고 소켓 번호에 유의하여 작업합니다. 당구장 표시 기구의 내부 결선도 및 구성도와 지급된 채점용 기구 및 소켓 베이스는 상이할 경우 감독위원회 지시에 따라 작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당구장 표시 문제를 낸 것은 이걸 한 이유는 뭐냐면 8P 소켓하고 그 8P 타이머 소켓 있지 않습니까? 타이머 소켓 요 두 가지 때문에 이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타이머가 나오는데 8P 소켓밖에 없어. 그러면 이 타이머를 8P 소켓에서 꽂아 써도 되거든. 그러니까 요때는 이제 이렇게 해서 감독관에 그냥 자, 요 8P 타이머로 하라고 8P 타이머 준다고. 그러면 그걸로 사용하면 된다 이 얘기야.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야. 좀 상이할 경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좀 다를 때 대처해서 이걸로 작업을 하라 이게 그 얘기고. 지금 홈이 있죠. 모든 거 이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 홈이 이렇게 해서 여기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죠. 요 홈이 뚫린 게 밑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이게 이 계전기를 거꾸로 꽂게 만들었다고 그러면은 검사 안 해줍니다. 안 돼요. 그걸 상이한 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19번. 8P 소켓을 사용하는 기구, 타이머 릴레이, 플리커 릴레이, 온도 릴레이, 플로트레스 등은 기구의 구분 없이 지급된 8P 소켓 베이스를 적용하여 작업합니다.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타이머 그리고 플리커 릴레이, 이 플리커 릴레이 타이머예요. 요 하나.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여기 그 타이머, 플리커 릴레이, 온도 릴레이도 마찬가지야. 이거 꽂습니다. 플로트레스도 이거 꽂아요. 그러니까 요 1, 2, 3, 4는 이 고리가 있는 고리가 이렇게 채워지는 이 더미더 베이스, 이 더 베이스라는 걸 사용합니다. 베이스를 사용하지만 요 릴레이는 8P로 사용합니다. 8P로 사용합니다. 8P 그냥 8P 타이머를 사용합니다. 8P 소켓으로 사용합니다. 얘도 8P 소켓이에요. 근데 이제 더미더 베이스라고 해서 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고리가 있어요. 고리를 탁 채워서 하는데. 예, 요런 것들 8P 소켓으로 제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것들은 이걸 주어지거나 이걸 주어지거나 하면은 그냥 동일하게 사용한다라는 얘기네. 이제 뭐. 아닌데, 이거 이렇게 하면 되나?
각 기구에 해당하는 소켓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써놨나 이렇게 봤더니 뭐냐면 시험장에 8비 소켓으로 주어졌어. 8비 소켓 요걸로 저는 이제 시험에 릴레이 8비 릴레이가 나왔고요. 타이머 릴레이 나왔고 플리커 릴레이 3개가 나왔다고 쳐봐. 그러면은 얘를 이제 3개를 지급해야 되는데 하나가 모질라 가지고 어떻게 이 8P 더미더 베이스를 갖다가 추가해서 그냥 준다 이 얘기야. 그러면 이걸 사용하라 이 얘기야. 그거네 보니까. 그래서 이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 말을 하는데 이거 구별해야 되는데 그지? 얘하고 그지?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 요거는 좀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거 문제점이 있습니다. 구별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타이머나 플리커 릴레이, 원도 릴레이, 플로트레스 스위치는요. 이 고리를 탁 걸게 돼 있어요. 이 동작에 좀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이렇게 딱 걸게 돼 있고 릴레이는 안 걸게 돼 있어요. 릴레이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걸 구별을 해야지. 구별을 해서 하는 것이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좀 문제점이 이 19번은 좀 문제점이 있네요. 그죠? 예. 릴레이만 8비 소켓 사용하고 타이머, 플리커 릴레이, 원도 릴레이, 플로트레스는 더미더 베이스 고리 거는 그 타입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이렇게 해버렸네. 그러니까 그냥 꽂기만 하면 된다 이런 개념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거는 그래서 19번은 이거는 좀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수험자들 위해서는 아무거나 꽂아서 그냥 테스트 하세요. 저 시험 보세요 하는 게 좋겠지만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하에서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타이머 같은 경우는요 슬쩍 이렇게 위쪽이 안 꽂히잖아요. 그럼 동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소켓이 그러다 보니까 고리를 탁 걸어버려야 돼. 그렇다고 이게 그래서 이 고리를 이 타이머, 플리커 릴레이, 원도 릴레이, 이 플로트레스 스위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민감하거든. 이런 것들은 동작하는데 이런 것들은 고리를 탁 걸어서 정확하게 작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고리를 걸게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무시하고 이렇게 짬뽕으로 시험을 보겠다라는 거 이건 좀 문제가 있다. 19번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일하게 같이 사용한대요. 각 기구에 해당하는 소켓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그냥 8P로 그냥 다 보고서 그냥 주어진 대로 써라. 그 얘기네. 자, 20번 보도체. 이거 접지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뭐 접지선이 아니야. 여기 접지가 없어요. 우리 전기 기능사나 전기 기능장이나 접지선이 없어요. 보호도체예요, 전부 다. 왜 접지선이라고 그래? 접지선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접지 단자함에 있는 동부스바 이제 접지 부스바에서 접지봉까지 연결하는 그 선이 접지선이라고. 우리 그 접지선은 없어요. 그래서 보호도체라고 해야 돼. 도면에 표시된 부분만 실시하고 보도체는 입력 단자대에서 제어판 단자대를 거쳐 출력 단자대까지만 결선을 하며 도면에 표시하지 않더라도 모든 보도체는 입력 단자 보도체 P와 연결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여기다 이거 참 엉망이네 엉망.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지금, 모든 보도체는 입력단자면 TB1이에요. 보도체 P와 연결해야 된다. 이렇게 됐잖아. 근데, PLC는 뭐야? PLC는 단독 접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써야지. PLC는 단독 접지.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이 PLC는 20피 단자대에다 단독 접지를 하는 것이지, 단독 접지를 하는 것이지. TB1 이 입력 단자대, 입력 단자면 TB1이거든. TB1이다. TB1에다가 다 연결해야 된다면 모든 보호도체. PLC에 거기 있는 2도 보호도체예요. 보호도체를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단독 접지를 하는 것이 20P 단자대 하는 것이지, 예, 모든 보호도체를 TB1 입력 단자에다 결선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런 것들은 좀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자, 과거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출력 제어판 내부에 단자대를 거쳐 출력부와 단자대까지 결선이라고 되어 있지. 이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 TB2하고 TB3가 있었죠? TB3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P선이 이렇게 와. 여기도 P선이, 녹황선이 이렇게 와. 그러면은, 얘는 여기 이거 배선 안에, 저기, UVW, U2, V2, W2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선은 여기 이렇게 빼지를 않아요. 이거 빼지는 않는데,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작업대에다가 접지를 해서 비스바거라고 선 까가지고 비스바거라고 한 적이 있어. 그래서 떨어뜨렸잖아. 어디서? 대전이 그랬어. 대전이 그 시험장에 꼴통 시험장이 많아. 대전이 그랬었어. 대전이 참 꼴통 시험장이야. 대전 지역이 그래.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 이렇게 안 해주면 무조건 불합격을 시켰다고. 이게 잘못된 거지 아마도. 왜 시험지 도면에 이 접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 그 TB2하고 TB3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이렇게 접지를 한대. 이거 말이 안 되지. 이거는 기술인으로서 상식도 통하지 않는 그 비전문가일 수밖에 없어. 그런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도면에 그렇게 돼 있다고 얘기한다. 이게 그렇게 도면에 표시가 돼 있어도 실제는 거기다 접지를 해주는 게 아니야. 여기는 모터를 연결하는 것인데, 모터를 연결하는 것이고 모터 껍데기에다 접지를 해주는 거지. 그걸 갖다가 모터 옆에다 땅 파고 지금 접지하라는 꼴이 된 거야. 이거는 잘못된 거지 한마디로. 응? 땅 파고 접지하거나 아니면 뭐요? 뭐 무슨 건물 접지하는 거예요? 뭐요 도대체? 건물 접지하겠나 아마. 이렇게 저 작업대에다 접지한다는 거는 뭐 철골이나 수도관에다 접지하는 거예요? 뭐요? 땅 못 파면은. 모터 옆에 땅 못 파면 그 짓을 한다는 뜻인데 이게 말이 되냐고.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하지 말라 얘기야. 여기 써 있잖아, 봐봐. 그래서 출력 단자대까지만 결선하고 이건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죠? 맞는 얘기죠? 예. 자, 좀 너무 틀린 데가 많다. 자, 21번. 기타 공사 방법 등 감독위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작업하며 작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시험 시작 전 질의하도록 하고 시험 진행 중에는 질의를 삼가토록 합니다. 그러니까 작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시험 시작 전에 질문을 하고 시험 진행 중에는 질의를 삼가고 한다. 이야, 좀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PLC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다가 이거 뭐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질문을 할 경우가 있는데 프로그램 하다가 PLC는 작업으로 보지를 않네. 시간에는. 요거는 뭐 그렇다고 쳐. 그냥 넘어가자. 그러니까 시험이 시작하고 나서는 질문하지 말아요. 그런 얘기는 참 말도 안 된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좀 이거는 좀 그래. 시험을 이제 중간에 하다 보면은 문제가 이거 좀 이상이 있습니다. 딱 하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아예 질문을 차단을 해버리는 거지 한마디로. 이거는 좀 문제점이 있다. 문제점이 많다. 그죠? 많다. 자, 엉망이네 엉망. 자, 22번. 특별히 지정한 것 이외에 전기사업 법령에 따른 행정규칙. 전기사업 법령? 뭐 전기설비기준, 한국전기설비기준 KC 해야 돼. 외관이 보기 좋아야 하면 안전성이 있어야 합니다. 미관을 중시한다는 얘기고 또 안전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막 손 까진 거 나와 있고 막 저기 뭐예요 그 단자대 뚜껑 안 닫고 막 그냥 퓨즈홀더 뚜껑 안 닫고 그럼 위험하잖아.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막. 그럼 뭐 안전은 제일이니까 안전하게 작업하는 거를 뭐 한다니까 좀 그렇죠. 전기 사업 법령
전기 사업 법령에 따른 행정규칙? 이 행정규칙 안에 이게 들어가나? 아니야. 이게 내가 봐서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따로따로 써야 된다. 따로따로 가로를 없애고 따로따로 해야 된다. 그리고 자 23번 수험 중 수험자는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 복장 상태 안전사항에 대한 채점 대상이 됩니다. 이거는 찬성합니다. 찬성. 저도 찬성. 그런데 면장갑을 반드시 끼라. 운동화를 반드시 착용하라.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 면장갑이나 운동화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보호구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면장갑과 운동화는 아니에요. 운동화는 운동할 때 하는 것이고요. 운동할 때 뭐 축구를 하든지 달리기를 하든지 뭐 테니스를 치든지 이럴 때 하는 게 운동화고 작업은 안전화를 신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화를 신고 시험을 볼 수 없다 그러면 그냥 뭐예요? 운동화라는 말은 빼야지. 복장 상태만 점검하겠다 해놓고서 뭐 구두 또는 슬리퍼 신고 하거나 또는 뭐 양복 입고 하거나 복장 상태가 불량하다 했을 때는 그때는 안 된다. 구두 신었다, 슬리퍼 신었다 그러면 그럴 때는 감점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을 해야지. 아니 수험자 지점 사항에다가 운동화하고 면장갑을 끼고 하래. 면장갑이 어떻게 뭡니까? 안전 보호구입니까? 우리가 이제 정밀한 작업을 하거나 기계 작업을 할 때 장갑을 껴가지고 딸려 들어가 손이 잘려요. 큰일 난다고 장갑 끼면. 그럴 경우도 많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이제 피부에 민감한 이 감각 상태를 가지고서 우리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장갑 끼면 굉장히 둔해지고 또 기계에 딸려 들어 어디 걸리고 그러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장갑을 낀다고 해서 안전이 반드시 지켜진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물론 뭐 절연정갑을 낀다고 그러면 활선 상태에서 절연정갑을 낀다고 그러면 그거는 안전한 절연정갑은 안전보호구로 지정될 수밖에 없는 거고 안전보호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절연장갑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맞는 거야.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절연장갑이나 비활선 상태에서 작업하니까 절연장갑 필요 없지. 그렇다면은 면장갑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호구로 지정되어 있지도 않고 잘못하면은 더 안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이 장갑을 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뭐 반드시 면장갑을 껴라. 반드시 운동화를 이렇게 착용하라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험자 유의사항에 써 있는 것은 지워야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써놓기를 이렇게 써놔야 되겠지. 뭐냐면 양복, 구두, 슬리퍼, 땡땡땡 등을 착용했을 때 감점을 한다. 이런 거. 복장 상태라는 것. 그러니까 복장 상태에 대한 점검은 수험자가 양복, 작업에 불량한 복장 상태로서 양복, 또 구두, 슬리퍼 등을 착용하고서 작업을 했을 때 해당됩니다. 이렇게 써놓으면은 그거는 맞는 거지. 그렇지만 운동화하고 또 운동화하고 뭐였지? 갑자기 멍하게 멍 때리게 되네. 운동화하고 면장갑 맞아. 운동화 면장갑을 반드시 착용하라. 이거는 잘못된 거야. 그죠? 그런 것들은 빠져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채점 대상에 제한이 특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기권. 포기했으면 끝나는 거. 실격. 지급된 재료의 재료를 사용한 작품. 다른 재료 사용하면 안 돼요. 자기가 가져온 재료 사용하면 안 된다. 이 얘기야. 지급된 재료만 사용한다. 볼트도 요즘 다 주어져요. 주어지니까 그 볼트만 사용하라. 이 얘기예요. 볼트 막 가져오고 뭐 이상한 거 가져오고 그러면 안 된다. 가져와서 할 것 같으면 시험장 재료하고 똑같은 거 갖다 써. 그럼 돼. 내가 파손됐잖아. 기구가 하나 파손돼. 예를 들어 퓨즈홀더가 하나 작살났어. 가운데 뚝 부러져가지고 그냥 덜렁덜렁해서 이거 안 돼요. 그러면은 퓨즈홀더 하나 가져가. 제경적인 거 가져와서 쓰면 되지. 그리고 8핀 소켓, 14핀 소켓, 14핀 소켓 잘 고장 나잖아. 그러면 그 똑같은 거 가져와서 쓰면 되는 거죠. 그럼 뭐 어떻게 알아? 그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이제 안 들키게 잘 하세요. 들키면 큰일 나니까. 자, 시험 중 시설.
장비의 조작 또는 재료의 취급이 미숙하여 위해를 일으킬 경우 감독위원회 전원의 합의하에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불안해 좀 이거 문제가 있어 작업하는데 야 이상해 그러면은 감독관 3명이 의논해서 나가시오 딱 실격 그러면 되는 거예요. 기능이 해당 등급 수준에 전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감독위원회 전원의 합의해서 판단하여 딱 그렇게 그러니까 막 배관 배선 다 날라가 이거는 아니야. 내가 막 전선 막 그냥 다 날라가고 막 이거 좀 심각해. 그래서 야 이거 기능장 수준이 안 된다. 기능사 수준이 안 된다. 이거 너무 안 된다. 이거 좀 문제가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는 세 명이서 합의해서 불합격 처리를 하는 게 참 민감한 얘기죠 이게. 네? 그 감독관의 주관에 따라서 이제 3명이 합의해서 한다라는 건데 이게 좀 이런 경우가 좀 힘들죠. 자, 시험 관련 부정에 해당되는 기기 장비, 기기 재료 등을 사용하여 감독관 전원이 합의하에 판단 경우. 그러니까 시험 전 사전 준비 작업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요. 그리고 범용 공구가 아닌 시험에 최적화된 공구는 사용할 수가 없다. 범용 공구가 아니고 시험에 최적화된 공구는 아니라는 거. 이게 정말 주의하라고 이거. 그래서 사전 준비해서 하면 안 돼요. 뭔가 사전 준비해가지고 하면 안 돼. 큰일 나. 요즘 막 사전 준비. 자, 그럴 경우에는 실격. 자, 5작 보겠습니다. 시험 시간 내에 제출한 작품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작으로 불합격 처리를 한다는 거야. 자, 1번 제출된 과제가 도면 및 배치도 시퀀스 회로도의 동작사항이 비슷하긴 한데 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 그러면 동작사항이 다를 때는 안 된다. 실격이야. 동작은 무조건 통과를 해야 돼. PLC나 시퀀스 동작은 여기 실격을 받으면은 상이하다나 실격 받으면은 이거는 안 돼요. 부품의 방향, 속에 거꾸로 다루는 거, 막 그런 거, 그죠? 홈이 밑으로 가야 된다. 결선 상태 등이 좀 상해, 결선이 좀 달라. 그리고 전자접촉기, 타이머, 릴레이, 푸시 버튼, 스위치, 램프 등의 색상 등 이런 것들이 달라. 색상 다르고 위치 다르고 뭐 그랬을 때는 안 된다 이 얘기야. 자, 주회로, 갈흑, 회 및 보조회로, 황색, 배선의 전선 굵기 및 색상이 도면과 유의사항과 상이한 경우, 그러니까 이거 다르면 안 돼. 상이하다는 건 이렇게 어찌 보면 비슷한데, 이거 약간 달라. 예, 약간 다르라는 게, 약간 달라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상이하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약간 다르다라는 거예요. 약간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딱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어판 밖에 인출되는 배선이 제어판 내부에 단자들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접속이 된 경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제어함 있잖아. 제어함 있고 배관 막 있어요. 배관 이렇게 있는데 단자대 있거든. 단자대 있는데 이 단자대를 거쳐서 이렇게 배관선으로 이렇게 나가야 돼.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이 단자대를 거쳐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하나선이 이 소켓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단자대 바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 이건 탈락이라는 얘기지 한마디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단자대를 다 고쳐야 돼요. 내가 봐도 그건 웃음이 나온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나 그렇게 옛날에 아는 거 보고 옛날에 한번 딱 봤어. 수험생이 그래가지고 아이고 나 이거 왜 그러십니까? 자, 그다음 4번 넘어가자. 자, 제어판 내 배선 상태나 전선관 및 케이블 가공 상태가 불량하여 전기 공급이 불가한 경우.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가 있나? 전기 공급이 불가할 정도의 배선 상태가 나쁘다라는 얘기야. 이럴 때는 감독관이 판결해가지고 판단해서 3명이 이제 불합격 시킨다라는 얘기지. 자, 제어판 내 배선 상태나 기구 간격 불량으로 동작 상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이거 기구 간격 소켓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었다. 그러면 저기 계전기 못 꽂잖아. 못 꽂으면은 테스트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이지 뭐. 당연한 얘기고요. 보호도체, 접지란 말 빼야 되는데 계속 쓰네. 보호도체 P에 결선을 하지 않은 경우,
보호도체 회로는 녹황, 배선의 전선 굵기 및 색상의 도면 및 유의사항과 다른 경우. 그러니까 이게 보호도체는 이제 전동기로 출력되는 부분은 이제 생략을 한다. 단자대 TB2하고 TB3의 이제 전동기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에는 이제 배선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또 그 배선을 안 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TB3에 X, Y, Z. 그러니까 Y 델타에서 X, Y, Z 요 단자 요거 하나는 요거는 스페하다. 얘는 배선 여기 안 합니다. 세 개만 배선을 합니다. 요거는 배선을 안 한다 이게. 안 하게끔 그려져 있어요. 우리 도면에 보면은 공개 도면 3번, 4번이 그렇죠. 그거 좀 주의하십시오. 그 배선하면 상이한 작품이기 때문에 불합격 시키는 거야. 아니 도면에는 그거 안 하라고 돼 있는데 해놨잖아. 그럼 상이한 작품이든 불합격을 시키는 거지. 참 묘해요. 그게. 그렇게 해도 완전하게 이제 동작은 뭐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는데 불합격을 시킨다 그거지. 그거 스페어로 써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겠습니다. 컨트롤 박스 커버 등이 조립되지 않아 내부가 보이는 경우, 그렇죠? 이런 경우 내부가 보이면 안 돼. 조립을 하십시오. 배관 및 기구 배치된 호용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50mm를 넘는 곳이 3개소 이상.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한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100mm를 넘는 곳이 1개소 이상이면 무조건 불합격시킵니다. 단, 박스, 단자대, 전선관 등의 도면 치수에서 벗어나는 경우 개별 개소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100mm를 벗어나면 무조건 불합격인 거야. 예? 예.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50mm 이 중에서 3개가 벗어난다고 하면 불합격인 거예요. 예?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번. 기구, 컨트롤 박스, 팔각 박스, 제어판과 전선관 및 케이블이 접속되는 부분에 전선관 및 케이블용 커넥터를 정상 접속하지 않은 경우.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돼요. 지금 미접속인 거는 불합격이 되는 거예요. 맞아. 접속은 안 해. 근데 불필요한 곳에 접속을 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과거에는 그 팔각 컨트롤 박스, 그 조인트 박스하고 덕트 사이에 부싱 대용으로 P 커넥터를 반드시 꽂으라고 막 그랬어. 그거 안 꽂으면은 불합격을 시켰다고. 그러더니 지금 와가지고는 이 문구 때문에 지금 불필요한 접속이라고 보고서 그 커넥터를 끼우면은 불합격을 시켜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조심하십시오. 팔각 박스와 그 덕트 사이에 그 부싱 대용으로 꽂으면 안 되고요. 예? 또 미접속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사피 단자대로 나가는 데 있죠. 사피 단자대로 TB1, TB2, TB3는 맨 끝에 커넥터를 끼우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불필요한 접속이라고. 요것 때문에 지금 떨어뜨려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야. 그죠? 예, 그래서 내가 이거 가지고 막 싸웠지. 그래가지고 소음자 유의사항 내놔봐라. 그러면 한번 니들 뭐 어디가 문제가 되는지 한번 내가 짚어주겠다. 그래서 안 내놓고 있는 거야 얘네들이 산업혈관이. 그래서 내가 기능사를 보는 거지. 이거랑 거의 뭐 흡사하거든. 거의 뭐 한 95% 이상 흡사하니까 이거 가지고 하는데 지금 이거 엉망이죠. 지금 보시면 엉망이죠. 예, 지금 기능사도 엉망이네. 나 기능사 터치 안 하려고 그래요. 기능대하고 기능사 터치 안 하려고 하는데 얘 산업인력가공단 이 직원 이 산업인력가공단에서 전기기능장 수험자 유의사항 공개 안 하는데야. 싫대야. 그런데 공개할 수 없대야. 기능사 에게 공개했습니다. 그러면 나 기능사 가지고 지금 하는 거잖아.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기능사 내가 걔네들 지금 이게 기능사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능장을 협조를 안 하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기능사를 왜 비난을 하겠어. 기능사 열심히 하면 되지. 그지? 우리 선생님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아니 전기기능장 뭐 협조를 안 하겠다는데 그럼 뭐 이와 유사한 기능사 가지고서 지금 짚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지금 짚어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 그 선생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이 관계에 되신 분들이 잘 협의해서 앞으로 고치세요. 고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몇 개 안 남았으니까 보고서 끝내자. 자, 그 다음에 기구 이건 했고요. 10번 기구 컨트롤 박스, 팔각 박스, 단자대, 단자대, 제어판과 전선관 및 케이블이 접속되는 부분에 가까운 곳에 300mm의 세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이게 300mm가 아니에요. 이게 150mm예요. 얘네들 이상해. 이거 150mm입니다. 150mm 이하의 새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150mm 이하마다 이렇게 해야 돼. 그지? 예. 그리고 단 굴곡부가 없는 배관에서 전선과 기구와 기구 끝단 사이 치수가 300mm 미만이면 새들 한 개도 가능하다 그랬는데 이게 400mm가 아니고요. 300mm, 300mm를 못 쳐야 돼. 좀 문제가 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400mm라고 하면 안 돼. 300mm라고 해야 돼. 이게. 얘네들 때문에 그렇지. 얘네들 때문에. 지금 이게 때문에. 자, 얘네들 말대로 300mm 이하의 새들 하나 박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돼 있다면, 제어하면서, 여기가 300이야, 300이고, 여기가 300이고, 여기도 300이라고 쳐봐. 300 치면은. 자, 새들을, 얘네들 말대로라면은, 봐봐. 컨트롤 박스, 제어판, 그리고 제어판에서 요 300mm니까 하나만 박는다 그러면 요거 하나 여기 박으면 되네. 여기 꺾어졌는데? 그지? 얘도 여기 하나 박으면 되네? 여기도 하나 박으면 되네? 이러면 되나?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이 300mm가 아니고요. 150mm 이하마다 박는다 그래가지고 여기 받고 여기 이제 한 12cm 정도 받고 여기도 12cm 받고 요 사이는 3cm 정도 이렇게 띄우는 거야. 그 두 개를 박아야 된다고. 그게 맞다고. 얘네들이 좀 잘못 생각한 거야. 이게 300mm 이하가 아니고 150mm 이하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는 400mm가 아니고 300mm가 맞는 거라고. 아까 이거 설명했잖아. 그지? 이렇게 해야 되고요. 자, 11번 또 나가겠습니다. 전원과 부하, 전동기 측 단자대 LNL JS3P 의 배치 순서 외에 U, V, W, B 의 배치 순서가 유의사항과 상이한 경우 리밋 스위치 단자대 배치가 이건 아니다. 이거는 LS1, LS2 있잖아. 리밋 스위치 있잖아. 이거는 이게 LS1, LS2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도면에 따라 틀린 거예요. 여기가 셀렉터 스위치가 이게 LS2고 얘가 LS1이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배선을 하는 것이지 얘가 이게 배치했다고 그러면 되나. 이거는 리밋 스위치는 빠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순서가 유의사항과 상이한 거 플로트레스 스위치 단자대 E1, E2, E3 이건 맞지. 이거는 고정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잘못됐죠. 자, 그 다음에 12번 한 단제 전선 3가닥 이상 접속된 경우 불합격. 그리고 13번 제어판 내 배선 시 기구와 기구 사이에 수직 배선하기. 이 뭐냐면 소켓과 소켓이 있는데 이 소켓이거든요. 이 사이에 전선을 이렇게 배선합니다. 바깥으로 다 돌려라는 얘기야. 그리고 전기설비기술인 한국 전기설비기술에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그죠? 요거는 규정이자 법이에요. 규칙, 법이에요.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돼. 지켜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사항이고요. 내선 규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선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사항이 있고 공고 사항이 있고 이렇게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킨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선 규정을 뺀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내선 규정이라는 게 여기 들어가 있었었는데 그래서 뺐네. 그거는 그렇게 따라하는 것은 뭐 잘못된 게 아니고 잘했다고는 난 봅니다. 내선 규정을 뺐다라는 거는 시험에서 적용하지 않고 규칙과 법규만 지키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건 잘 뺐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리고 내선 규정이 좀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대한전기협회에서 내선 규정 안 만들고 있어요. 지금 아직 안 나왔을 거야. 지금 몇 년째 안 나오네. 자, 그럼 25번 시험 종료 후 완성 작품에 한해서 작동 여부를 감독위원으로부터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 국가 자격 시험 문제는 저작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고 저작권자는 한국산업작품공단입니다. 시험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 배포, 전자출판 등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일체 행위를 금합니다. 조카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참. 이렇게 하면은 도대체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라는 얘기야, 도대체. 그리고 또요, 공개를 해요, 공개를. 공개했으면 지들이 갖다가 배포한 거 아니야? 지들이 갖다가 배포하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한 것을 가지고서. 근데 전자출판 그러는데 출판하지 않으면 생각을 해봐. 사람들이 이 교재 가지고서 어떻게 저거 하라는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래서 참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서 그냥 하세요. 왜 그랬냐면요, 이런 말을 쓴 이유가 왜 그랬냐면은 이 시험을 보고 나면 시험지를 걷어가요. 얘네들이 걷어가서 밖으로 유출 못하게 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감독위원이나 뭐 누구를 통해서 관리위원이나 이런 사람들 문제를 빼돌렸잖아. 빼돌려가지고 이 문제 좀 출제 오류가 난 거 이거 항의를 하잖아. 항의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 어디서 뺐냐고 막 뭐라고 그래. 그러면서 니도 고소한다고 반대로 막 협박을 해요. 내가 협박을 당했다니까 예전에. 어? 그 서울에 산업일당 지금 그 팀장이라는 서씨 팀장 그놈한테 협박을 당했어. 응? 어디서 문제 뺐냐 하면서 막 그냥 그런 거. 내가 이거 출제오류 맞다. 어? 이 그렇게 내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뭐라냐면 문제 어디서 뺐냐. 어느 경로로 뺐습니까? 그래 왜 그랬더니 뭐 저 법을 위반했대. 내가 참 환장하지 진짜 미친놈.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이 출제오류가 너무 심하거든. 심한 것을 갖다가 아예 이제 그 고소를 하려고 그러면은 문제 출제 오류가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고 그걸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 오류를 막기 위해서 출제 오류 소송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예 그냥 유출을 못하게 걷어가는 거야. 걷어가고 증거 인멸이지. 자기네들이 출제 오류 됐다라는 것을 증거를 없애버리는 거지 한마디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소송을 막기 위해서 이 짓을 하는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이런 문구를 쓰는 것이지 실제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설명 마칠 테니까 한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지켜보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1시간 41분을 떠들었네. 아유 힘들다. 남아있던 요 참고하시는데 제가 이거를 기능장 시험에 맞게 제가 요거를 기능장 유추해 가지고 자료들을 참고해서 유추해서 이거 작성해서 다시 시험 전에 올려드릴 테니까 꼭 그 보고서 유의하시고 가십시오. 자, 그러면 이걸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